그래서 아마 인텔의 전 CEO 팻 게싱어가 약간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재밌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TSMC의 2나노 공정의 시험 생산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시험 생산을 했는데 수율이 무려 60% 이상이나 됐다고 해서 많은 외신들이 놀랍다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만의 바오산 팹에서 지금 시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텔 파운드리라든가 삼성 다른 이런 파운드리 기업에서는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이 공정들이 수율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이슈가 되는데, TSMC는 3나노에서 2나노, 그러니까 핀팻을 끝내고 처음으로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공정 같은 복잡한 공정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험 생산의 60% 이상의 수율을 달성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2나노 공정 N2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생산을 할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인텔의 팻 게싱어 얼마 전에 지금 퇴임을 했죠. 근데 이 팻 게싱어가 SNS를 통해서 야, 수율을 그냥 퍼센트로만 나타내는 거 이거 아무 의미도 없다면서 은근히 TSMC를 돌려가면서 자신의 약간 그 분풀이를 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TSMC의 최근 2나노 공정 관련된 소식과 함께 수율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안달공학 굿즈 후드 집업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까 단체 티라던가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뒤에 있는 요 디노 요거를 형상한 요 테이프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굿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나온 이 소식이 바로 이 대만의 언론인데요. 자유시보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 그냥 보면은 해석이 안 되니까 구글 번역을 해서 보면은 2나노 시험 생산에서 TSMC 내년에 예정대로 양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중국 언론들에 의해서 알려진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에 보시면은 2나노 시험 생산의 수율이 60%를 넘었다. 요 부분이 되겠죠. 요거 때문에 지금 외신들이 날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2나노의 시험 생산이라고 했거든요. 이 시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 단계 수준의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제 양산을 하는 거의 첫 번째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테스트 칩에서 무려 60%가 나왔다는 것이 왜 놀랐느냐? 바로 3나노 공정의 수많은 그 핀팻 공정들의 막을 내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TSMC가 게이트-올-어라운드 요 나노시트 트랜지스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전력 감소나 성능 향상, 트랜지스터 밀도까지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율 자체도 60% 이상으로 나왔다. 다른 경쟁 파운드리 기업들이 3나노 공정 이전에도 이 정도 수율을 달성 못한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것이죠. 채널에서 여러 번 다루긴 했지만도 원래는 이 20나노대에 넘어오기 전에 전부 다 플라나라고 해서 이 소스 게이트 드레인 요 구조가 되어 있는 트랜지스터의 구조 있죠. 얘가 게이트로 이제 이 스위치 역할로 전압을 주었다 말았다 하면은 소스 드레인이 전류가 어떻게 통하냐, 약간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점차 이 트랜지스터 크기를 줄이고 이렇게 해왔지만도 20나노 때 와서는 이러한 구조로는 더 이상 줄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나노에서 10나노, 10나노에서 7나노, 5나노, 3나노로 갈 때에 이 핀팻 구조, 요 회색 부분 보이십니까? 이쪽 부분이 3면으로 돼 있죠. 핀팻, 지느러미 모양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왔다. 이전에는 이게 면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 면으로 돼 있었던 것이 이렇게 핀팻 구조로 3차원으로 이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시링크를 해가지고 TSMC는 3나노 공정까지도 이 구조를 썼는데, 이제 게이트-올-어라운드 구조로 가서 이 중간중간에 이 모양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면을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더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도록 구조를 세우면서 좀 더 이 셀 특성이 좋아지도록 구성을 한 것이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양을 실제로 우리가 웨이퍼에다가 이런 모양을 하나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웨이퍼 칩 하나에도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박힐 텐데, 그 하나하나가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은 이 미세한 요 모양 하나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토레지스터에 뭐 빛 쏘고 난 다음에 애칭을 해서 깎고 나고 이런 이 예쁜 모양을 만들어갖고 잘 해야지만이 이 트랜지스터 셀 하나하나의 특성이 잘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불량률을 낮춰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수율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채널 내면을 이렇게 감싸는 구조로 전류 제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수율이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올 TSMC의 이 공정 로드맵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N3죠. N3 거의 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25년도에 N2 노드도 지금 양산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아이폰 1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N3P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원래는 N2를 쓸 거다라고 하는데 N3P로 빨리 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3나노 공정의 웨이퍼는 $20,000 초기 수준인데 N2로 가면 2나노로 가면은 거의 $30,000로 뛴다라고 하거든요. 5나노 공정 때가 $15,000 그리고 N2로 가면은 $30,000니까 5나노에서 N2로 갈 때도 이제 거의 2배나 드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좀 천천히 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 웨이저자 CEO가 얘기하기로는 N2 공정에 대한 수요 요구 그리고 문의가 N3, 3나노 때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N3 때만 하더라도 인텔이나 뭐 삼성이나 이런 파운드리 기업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겠다, 넥스트를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파운드리 기업이 못 따라간다라고 외신들이 널리 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 유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압도적으로 TSMC가 N2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N2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똑같은 트랜지스터 수와 주파수 프리퀀시에서 전력 소비를 25에서 30%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N3E 대비입니다. 굉장히 이것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줄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파워 이슈가 많이 커지고 있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많이 든다, 모바일에서 전력을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제 쓸만하겠죠. 파워만 이렇다고 보면은 또 똑같은 트랜지스터 수와 전력에서는 성능을 또 퍼포먼스죠. 10에서 15% 향상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똑같은 프리퀀시와 전력에서는 트랜지스터의 덴시티, 밀도죠. 밀도를 15% 또 증가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껑충 뛰는 거죠. 지금 다른 회사 사정들을 한번 보면은 자 트렌드포스 기준으로 인텔에서 전하고 있는 것들은 루머를 트렌드포스가 얘기를 한 건데 인텔이 18옹스트롱에서 수율이 10%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3나노의 2세대가 지금 2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인텔의 18옹스트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TSMC의 2나노 공정보다 열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TSMC CEO도 직접 말한 적이 있고 여러 매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인텔의 18옹스트롱이라고 하는 것이 TSMC의 3나노 N3P와 좀 필적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수율이 안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앞선 TSMC의 2나노 공정이 수율이 지금 60%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TSMC는 지금 주력 노드라고 하면은 사실 3나노와 5나노가 되겠죠. 지금 매출 기준인데 매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GPU와 같은 HPC 쪽 이런 쪽에도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 이거는 점유율이 아니라 증가율입니다. 스마트폰 쪽도 확실히 올라왔죠. 퀄컴이 TSMC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폰들도 퀄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때 늘어나겠죠. 그리고 IoT 쪽도 이렇게 넓게 계속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면은 전체 매출에서 어디 공정이 제일 많이 포함이 되냐라고 하면은 5나노 공정이 제일 많이 쓰고 있죠. M4P 이런 애들 전부 다 5나노 공정입니다. 그런데 3나노도 지금 20%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로스 마진이 계속 이게 57%까지 야 이게 반도체 제조 기업인데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는 거는 물론 엔비디아가 70%대 막 찍어서 우리가 이제 안 놀랄 수도 있지만도 엔비디아가 정말 대단하지만 TSMC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3나노 때보다 2나노 공정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웨이저자 CEO가 얘기를 했고요. 특히 AI 서버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는 2나노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A16 같은 이러한 공정들에 대해서 뭐 애플, 엔비디아, AMD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겠죠. 주력이 5나노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3나노가 점차 이렇게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거기에다가 2나노가 차츰차츰 올라가는데 또 2나노 공정 웨이퍼당 가격이 지금 $30,000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비싸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는 포션이 빨리빨리 땡겨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HPC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IoT 쪽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의 여전히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칩 사이즈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도 레티클 리밋 사이즈 기준으로 이 칩 다이 사이즈 최대 크기가 858 제곱밀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면적이 그 정도가 최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기 위해서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칩넷 구조를 사용해서 작은 칩을 여러 개 붙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베이스 타일 구조라든가 아니면 실리콘 인터포저라든가 이런 걸 서로 엮어서 하는 구조로 많이 제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칩넷 구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앞서서 굳이 뭐 3나노 다음에 바로 2나노를 이렇게 바로 안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결과를 보면은 아니야. 여전히 2나노에 대한 수요는 강력해. 라고 하면서 TSMC가 자신있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나노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된 것들을 제가 찾아냈는데 트렌드포스에서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일단 애플 들어가겠죠. 애플의 M5 칩에 일단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PC나 모바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웨이퍼 볼륨이라고 돼 있죠. 압도적으로 애플이 더 많은 거 보이시죠? 2026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아이폰에도 들어가고 아이패드도 들어가고 맥북, 아이맥 온갖 것에 다 들어가겠죠. 거기서 이제 예상되고 있는 것들이 다 2나노 공정 9내 이렇게 예상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캐파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엔비디아가 잘 팔린다고 해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대, 3억대 이렇게 막 팔리잖아요. 엔비디아 많이 팔린다고 해도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웨이퍼 기준으로는 이제 볼륨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인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비트메인 같이 이렇게 채굴하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인텔조차도 자기 파운드리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나 많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엔비디아 수준을 넘어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인텔이 TSMC에 기대고 있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눈여겨볼 것이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 인텔 브로드컴과 동등한 수준으로 2025년에 나오고 꽤 많은 포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모바일만 하더라도 미디어텍의 수요가 이 정도 된다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볼륨을 가지고 있는 이 애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2026년도에 아이폰 19 시리즈, 여기에 지금 2나노 공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2025년 아이폰 18 시리즈에는 지금 N3P 공정, 3나노 공정이 개선된 버전이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이게 애플이 다 가져가면은 TSMC가 만들겠지만 인텔 파운드리의 18A 공정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애플이 듀얼 파운드리 전략으로 이 TSMC의 가격을 좀 후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오래된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엔비디아도 TSMC 아니면 이거 생산을 못하니까 가격 올리면 그대로 이제 올리는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60%의 수율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런 X의 SNS 글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2나노 공정 프로세스의 이 수율 자체를 증가를 시켰다. 거의 6%나 증가를 시켰다. 그래서 수많은 뭐 애플이라던가 AMD, 인텔, 퀄컴 이러한 기업들의 빌리언즈에 해당하는 세이빙을 줬다. 이 왜냐하면 웨이퍼라고 하는 거에다가 수율이 뭐 안 나온다 하면은 여기 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안 나오는 것까지 이 고객들이 다 사가는 거예요. 웨이퍼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들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댓글 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음에 나온 결과가 TSMC의 수율이 60%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로직 부분이 그렇는지 메모리에 대한 부분인지 이런 자세한 얘기들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웨이퍼에 찍어내는 어떠한 이제 패턴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패턴이 그려질 수 있죠. 트랜지스터를 박아서 넣을 수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계산을 하거나 뭐 레지스터라든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로직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흔히 이제 SRAM이라고 얘기하죠. 캐시라든가 그런 부분. 그 SRAM 부분 굉장히 이제 정형화되어 있고 규칙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이게 그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60%에 해당하는 부분도 SRAM 비율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이 대한 공개가 안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는 로직 칩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굉장히 이게 좀, 지금은 이게 막 직사각형으로 딱딱 예쁘게 그려져 있지만 이게 막 약간 뭉개져 있고 얘들끼리 연결도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SRAM이 이제 규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 안정성은 좀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실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아마 인텔의 전 CEO 팻게싱어가 약간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재밌죠? 이 소식을 들은 팻게싱어가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수율이라고 하는 것을 퍼센트로 얘기를 하는 거는 isn't appropriate,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칩 다이가 라지 하면은, 칩이 크면 수율은 떨어질 거고 스몰 다이면은 하이 일드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죠.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오늘 파고들 겁니다. 그러면서 다이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그러니까 칩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퍼센트 일드를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드라는 거는 디펙트 덴시티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몇 퍼센트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 퍼센트 한 숫자로만 정의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낸 거죠. 인텔이 맨날 수율 안 나오는 이런 얘기 하니까 좀 그동안 쌓인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은, 팻게싱어가 좀 빡칠만 했네, 약간 우리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살펴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도 우리가 웨이퍼에 이렇게 각각이 있는데, 칩 다이가 하나 뽑아낼 때 크게 만들어지는 거랑 또 작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지금 이 빨간색 점점점 보이십니까? 똑같은 위치에 빨간색 점들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칩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살려낼 수 있는 칩의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웨이퍼에 똑같은 디펙이 발생하더라도 다이 사이즈가 이렇게 작으면은 수율은 94%가 나올 수도 있고, 다이 사이즈가 저렇게 커버리면은 35.7%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타일 구조를 쓰기 전에 제온 CPU라든가 굉장히 큰 칩을 많이 썼고 서버용 타겟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던 회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모바일 칩 같은 애플의 굉장히 작은 칩에 대비해서는 자기들의 다이 크기 자체는 조금 더 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파티클의 에러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디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율 자체는 비교적 작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칩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똑같은 위치에서 수율이 더 낮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패키징가 요 앞에 나왔듯이 디펙트 덴시티를 중시해야 된다,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디펙트 덴시티라는 게 뭐냐? 그냥 이런 13인치 웨이퍼의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으니까 제곱 센티미터 단위에서 봤을 때 디펙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진짜 디펙이 발생하는 그 밀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이 칩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디펙트 레이트 혹은 디펙트 덴시티, 요 덴시티 값이 얼마에 따라서도 수율이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요 계산을 해본 걸 보면은, 자,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가 있는 A18 프로의 칩 다이 사이즈가 105제곱밀리거든요. 그 대충 이제 13 곱하기 8이라고 치고 요 13 곱하기 8을 300mm 웨이퍼에다가 여기 보이십니까? 디펙트 레이트라고 돼 있죠. 제곱 센티미터당 몇 개가 분량이냐? 요걸 한 0.2 수준으로 잡아봤어요. 그러면은 토탈 다이수가 600개 중에 굿 다이가 465개. 그러면서 Fab Yield라고 있는 게 81.514%, 82%가 나온 거 보시죠. 디펙트 덴시티가 0.2일 때는 A18 프로 같은 작은 칩의 경우에 수율이 81%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텔의 14900K 같은 그런 CPU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이 칩 사이즈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20 곱하기 13이라고 치고 조금 더 큰 크기로 하니까 웨이퍼에 좀 더 크게 차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 디펙트 레이스를 0.2로 설정해갖고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체 칩 개수는 200개대로 되고 굿 다이가 138, 그리고 팹 일드가 60%로 줄어든다는 거죠. 똑같은 디펙트 레이스인데 수율이 80%에서 60%로 그냥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인텔의 14900K 칩에다가 디펙트 레이스를 이렇게 0.8로 확 올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율이 17%까지 떨어집니다. 초기 수율이 잘 안 나왔고 디펙트 레이시 굉장히 높은 경우에 보면은 이 수율 자체가 10%, 20%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큰 칩 사이즈 기준으로는요. 아마 이런 거를 패키징어가 머리에 담고 있어서 TSMC 너네 지금 어떤 작은 칩 만드는 거 아니야? 애플 조그만 칩 만드는데 초기 수율 그렇게 막 60%라고 홍보하고 있는 거, 물론 TSMC가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중국 언론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도 심기가 불편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패키징어의 심기가 불편했거나 말았거나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수율이 잘 나온다더라 뭐 한다더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실패한 역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TSMC의 이제 고객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패키징어가 뭐 신기가 불편하든 말든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의 양산이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패키징어의 그런 불편한 감정은 TSMC를 비판하려고 하기보다는 인텔이 굉장히 뭐 10%, 20%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의 그런 얘기들이 뭔가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이 덴시티 기준으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좀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항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TSMC가 2나노 공정 개발이나 양산 준비해서 계속 기술적 우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 GAA 공정에 들어갔을 때도 TSMC의 지속적인 이 경쟁 우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